유사일에 어떤 단군 일에 최고 악질적인 그 악을 국민들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악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악. 제가 발음이 그 악, 거악. 그 악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네. 것이고요. 지금 청문회를 마쳤지만은 여전히 전학 불과 한 10분의 1 정도 아무리 후하게 쳐도 반의 반 정도밖에 못 왔다고 보거든요. 아직. 왜냐하면은 이 그 악 세력들이 감춰놓은 이 진실의 퍼즐을 네. 찾기 참 힘들어요. 무조건 모른다 그러고 부정하고. 최순실, 조윤선 모르는 관계일까요? 제가 제보자들 또 아는 지인들 통해서 들었던 정보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언니 동생 하는 관계거든요. 최순실과 조윤선 조윤선. 장관이 언니 동생 하는 네, 사이였다. 그러니까 딱 잡아떼잖아요. 예. 이 사람들 무조건 딱 잡아떼죠. 예. 그 악도 예. 이건 아주 흉악한 그 악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청문회라는 것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나와도 그만. 나와서 거짓말 하더라도 위정으로 고발은 당하지만은 기껏 해봤자 벌금 200~300만 원. 이런 거는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이 악의 무리들이거든요. 그런 악의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7차를 했지만 네. 상당히 상당히 아쉬움이 많죠. 그리고 어떤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 또 좀 국민들도 뭐 품위 있게 해라라고 하니까. 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품위 있게 하는 거는 정인들한테는 땡큐죠. 정인들을 매섭게 몰아치고 네. 어떤 때는 또 소리 지르는 것도 급박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거 하지 않으면은 점잖게 품위 있게 하면은 정인들은 땡큐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네. 어제 그제도 그 이용주 의원이 18번 호통 쳤을 때 그렇죠. 조윤선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블랙리스트 있다. 아마도 이영주 의원은 나름대로 그분이 이제 뭐 사시도 네. 합격하고 예. 이용주 의원하고 조윤선하고 예.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요. 전직 서로 잘 검사고. 알지, 예, 서로 잘 맞아요. 예.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조윤선 다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조윤선은 그렇게 몰아치고 호통치면은 열 수 입을 있다라는 열수 그런 있다.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 전략이 성공한 거 네, 아닙니까? 예. 때로는 호통치고 급박하고 몰아붙이고 때로는 자존심 건드리는 네. 인신공격도 하고 네. 중요한 거는 예.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어떤 진실의 퍼즐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악의 무리지 않습니까? 네. 그 악의 무리들에게 신문하고 질문하는데 품격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실은 못 찾아도 좋으니까 예? 품격만 지켜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런 국민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국조특위 하면서 그 뭐 품격을 잃었다. 물론 이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뭐 그 말 맞추기 하고 뭐 이런 것 있지만 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궁금한 게 과연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몰랐을까? 진짜 몰라 아랫사람들끼리만 한 걸까? 120% 알았다고 보는 거죠. 120% 알았다. 저들의 이야기를 좀 해독을 하는 특별한 해독법이 필요해요. 모른다 하는 거는 안다는 걸로 해독하면 되고요. 전혀 모른다는 거는 네. 아주 잘한다는 걸로 해독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조윤선 장관이 네. 저렇게 딱 잡아떼는 거는 네. 분명하게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네. 진짜 자기가 정무수석으로서 이걸 몰랐다라고 네. 하면은 그 심경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죠. 네. 자, 존재는 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정말 정무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다. 그럼 누가 이걸 작성을 했는지 내가 주무장관으로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석이죠.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네.
몰랐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유령이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작성한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똑똑한 조윤선 장관이 자기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헛개비가 아닌 이상 정무장관이 예. 문체부 장관이 이 존재하는 블랙리스트의 이 존재는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럼 이걸 작성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네. 내가 국민들에게 제가 이 국민들과 함께 응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사실 몰랐다는 게 이게 예. 앞뒤가 맞는 건데 몰랐으나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궁이나 처벌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책임자를 추궁하지 못하고 추궁하면 자기가 최고 책임자인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루트는 그런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가루 안에 최순실을 대입하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은 이 뭐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세력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네. 어디서 진보에 대해서는 엉뚱한 왜곡된 이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침 뭐 이렇게 세상을 좋게 바꾸자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뿔 달린 그냥 뭐 빨갱이 그런 집단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 진짜 대통령 최순실 입장에서는 네. 이 진보 세력을 용인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윤선 장관이 리스트 다 모아가지고 예. 이 사람들 지원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김기춘한테 갔을 것이고 그것이 다시 조윤선한테 갔을 것이고 문체부 내부에서는 김종 우상일 요 채널이 가동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제가 청자 청문회 그날 이야기했던 우상일 네.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은 김종의 한양대학교 제자예요. 박사 논문이 아마 못 쓴 걸로 돼 있는데 네. 박사 제자고 네. 김종의가 끌어들인 거거든요. 김종의가 그 차관 되기 전에 네. 우리 저 한양대학교 그 박사정대 제자로 들어와라. 네네.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우상일이가 미국 연수 중에 네. 국내로 픽업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예. 연수 마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래서 유진현 장관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유정복 그 당시 행안부 장관한테 네, 하고도 네. 이야기해봤더니 네. 행안부 장관도 반대하더라. 이 티오가 날아가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김종의가 우상일 필요하다는 그 제안에 유진용 장관이 이게 이제 13년 연말하고 14년 초 이야기예요. 네. 네. 유진용 장관이 거부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김기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유진용 장관에게 네. 예. 예? 이 사람 써라. 데리고 와라. 예.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직권남용을 한 것이죠. 유진용 장관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분도 네. 굉장히 한 칼 있는 사람이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고 원칙과 소신 있는 관료인데 네. 예. 김종의가 아주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 예. 아니 뭐야, 이 자가 얘는. 차관이란 자가 장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청와대에 김기춘한테 쓰레 쿠션 넣어가지고 자기한테 다시 우상을 오게 해? 이걸 그때부터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아, 김종과 이제 유 장관 거죠. 사이가 그게 예.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온 사람이 우상일이거든요. 그럼 우상일은 네. 김기춘과 예. 김종에게 죽으라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일종의 한 라인처럼 가동을 했겠군요. 잘 나가던 우상일이 네. 국회에서 메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정윤회 또 최순실 정유라 이거 가지고 막 공방하던 중에 여야 공방하던 중에 네. 그때도 저하고 뭐 1대 한 10으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붙었죠. 그게 이제 14년 2월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예. 14년 2월 정도 기억되는데요. 14년 2월인가? 15년 2월이죠. 15년 2월이죠.
여야 의원들 싸움 붙이라고 그 메모를 김종 차관한테 네, 줘서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이거든요. 음. 그만큼 이 보통의 관료들하고는 네. 상당히 다른 사고 체계와 행동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장이 네. 차관한테 행동대장처럼. 네. 그런 메모를 전해줍니까? 겁도 없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는 우상일 국장이 실무적으로 밑에서 다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은 좀- 그냥 주절주절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자면서요.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정리는 알아서 해주세요. 조윤선 장관이 혼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 리 없고 이것은 최순실 씨를 통해서 김기춘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조윤선 장관이 작성했을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추론을 합니다. 높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삼종 셋이 같이 만든 거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요? 아니 최순실이가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지시를 했다니까는요.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하는 행태는 네. 직접 하지 않아요. 직접 주무장관이나 뭐 직접 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돌려서. 통한다니까는요. 네. 제가 한 가지 대통령을 말씀드릴까요? 예. 승마협회 감사한 것을 가지고 문체부의 노태강하고 진재수 과장을 날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제 찍어내기 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국장과장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최순실이가 써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13년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년 7월 24일 날 네. 똑같은 형태의 일이 생겨요. 승마협회 그 삼성 회장 이름이 뭐죠? 박상진? 박상진. 네. 박상진 사장 체제 하에서 네. 그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네. 그 두 분이 네. 삼성전자 출신들인데 네. 최순실 요구를 잘 안 들어줘요. 음.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이 두 분의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이름을 대통령한테 줘서 7월 25일 날 이재용하고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만나기 전날 15년. 만나기 전날 네. 7월 24일 날 예. 안종범 수첩에 그 두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두 사람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게 13년 여름의 그 포맷이에요. 승마협회 실무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두 사람이 네. 최순실 요구 돈을 안 주니까 아하. 이 사람들을 찍어내리라고 대통령한테 명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용하고 7월 25일 날 만나기 전에 7월 24일 대통령이 안종범에다가 예. 안종범한테 예. 이 두 사람 찍어내려라 아. 해서 7월 이야기하고 7월 25일 날 이재용 만났을 때 그 두 사람 처리하고 다른 두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그 이야기를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순실은 대통령을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찍어내리고 일을 지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블랙리스트 역시도 그런 포맷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포맷이 최순실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군요. 항상 아바타를 내세우고 대통령 지렛대로 삼거든요. 이 그렇군요. 블랙리스트 역시도 최순실이가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지시를 네. 했다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그렇군요. 그 최순실과 조윤선 장관이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아니라고. 제가 주장을 이야기했잖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혹시 그런 거를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제보자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니 이 이야기는 최순실하고 오랜 기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은 네. 그 사람이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할 리가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조윤선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최순실한테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네. 사모님들이 네. 참 저 웃기는 사람이다. 웃기는 짜장이다. 아. 어떻게 배웠다는 여자가 예, 어떻게 예.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저한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혜원 그러니까 의원이 하는 얘기했던 동안에 게, 예. 문자를 막 보내고 끝난 다음에 전화하고 막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조윤선 저 참 저렇게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긴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저에게 예.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그렇겠죠. 보거든요. 예. 야, 그러면 조윤선 장관이 국조특위에서 완벽하게 위증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조윤선뿐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전략은 네.
최순실 크게 프레임이 그래요. 최순실은 박근혜하고 그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오랜 지인 관계로 도와준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는 자기 휘하의 수석들이나 장관들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딱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정농단이 아닌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이가 장관들이나 수석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거면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최순실이가 배후에서. 근데 최순실은 대통령한테 자문만 해줬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공식 체계를 통해 가지고 수석들의 장관들 지시했다 그러면은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프레임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네. 최순실과 수석이나 장관들은 모르는 사이인 거죠. 아. 그러니까 죽으라고 김기춘은 최순실은 모른다고 하고 네. 우병우 모른다고 하고 김종 죽으라고 모른다고 하고 조윤선이 죽으라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들의 지금 전략이군요. 수사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김규친이가 나와서 하루 종일 주장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최순실은 모른다.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자기가 수모를 당할 줄 몰랐겠습니까? 안민석, 박영선 같은 이 야당의 예. 이 흉악한 야당 의원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림을 시달림을 넘어서 뭐 저희들의 막 인격 모독 수준의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자기들이 그 머리 좋은 저 우병우, 김기춘이가 모르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 전략적으로 네, 필요했던 나는 최순실이가 모른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병우 또 감옥에 있는 너희들도 나하고 네. 최순실 모르는 거고 너희들도 최순실하고는 모르는 걸로 가는 것이다. 그 수사의 전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김기춘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정황상 그 무슨 그 모른다라고 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버티기 전략 이제 더 이상 안 통할 것 이자들은 같아요. 예. 무기징역 언도되는 순간에도 네. 모른다고 나는 모릅니다. 그럴 겁니다. 무기징역이 언도되는 순간에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 답답한 게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10분의 1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이런 것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른다고 주장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수많은 국정농단 그 관련자들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 특히 이제 그중에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거를 밝히는 것도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독일까지 다녀오셨어요. 최순실 박근혜 공동 지갑? 그러니까 뭐 경제 공동체 네. 그런 어려운 용어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한 몸입니다. 한 몸. 최순실과 박근혜는 한 한 몸이다. 몸이면은 당연히 지갑도 하나로 쓰는 것이죠. 네. 공동 경쟁체, 네. 공동 경쟁 공동체 그런 어려운 용어 쓰지 경제 공동체 쓰지 말자고요. 말고. 한 그런 몸이다. 어려운 가방 박근혜 끈긴 사람들이 쓰는 얘기 하지 말고 알겠어요. 동네 죄송해요. 아저씨 아줌마들 쓰는 얘기 하자고요. 그냥 한 몸이에요. 박근혜 최순실 한 몸이다.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퍼즐들이 잘 풀릴 수 있는 거예요.